지금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그 국정농단의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권력이 있었던 시절은 눌려져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사실관계들 뭐 제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다시 들여다보니까 심각한 문제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의 그 의전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퇴를 해요. 갑작스럽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당시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이 그 김승희 비서관의 이 자녀 학폭 사건을 무마했던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을 폭로하고 바로 사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이 미리 알고 있었다. 사퇴는 그냥 꼬리 자르기다라고 김영호 의원이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이걸 어제 MBC가 확인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23년 7월에 김승희 비서관의 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한 살 어린 2학년짜리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뭐 리코더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 학생이 크게 다쳤다라는 게 학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긴급 조치를 하면서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그때쯤에 이 김승희 비서관의 아내라는 사람이 기막힌 행동을 하죠.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꿔요. 그 리투아니아 순방 갔을 때 윤석열과 함께 찍혀있는 자기 남편 사진을 올립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죠. 그러니까 내 남편은 대통령실에 있어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교육지원청의 그 학폭심의위라는 게 사건이 너무 많이 밀렸다면서 이게 원칙은 4주 안에 개최를 해야 되면서요. 예. 그런데 2달이 지난 9월에 처음 열렸고 이후에 10월에 학폭심의위에서 출석정지 10일, 학급 교체 요 정도 조치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솜방망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때 김건희 씨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긴급 조치하고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김건희 씨가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장상현 전 차관한테 전화를 하고 9분 가까이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월 조치가 내려지는 때까지 김승희 전 비서관과 김건희 씨는 모두 13차례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이 직전에 또 통화가 한 9차례 정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별걸 다 참여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육부 차관하고 왜 그러니까요. 대통령 배우자가 통화를 합니까? 그럴 일이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화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은 안 난다. 장상윤 전 차관이 얘기긴 한데 말도 안 되죠. 왜 통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9번이나 통화를 해요. 그렇죠. 그 사건을 네, 직후에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김승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강남에서 이벤트 회사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네. 김건희 씨하고는 그 전에 인연이 있었다는 건데 윤석열 캠프에서 홍보기획 단장했었고 그렇죠. 의전 비서관실에 선임 행정관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핵심 김건희 사람으로 김건희 알려진 라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용산에 누구를 어떻게 꾸리느냐 할 때 김건희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이름 나오던 예, 사람이 제일 김승희였는데 요거 때문에 낙마한 거죠. 여기도 그 무슨 언론 보도 보니까 어디 대학원 동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최고위 과정이라고 네. 합니다. 그 대학원도 거기를 같이 다녔다라는 인연 정도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김건희의 어찌 보면 오지랖인가 싶잖아요. 교육부 차관한테 오지랖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단적인 예일 뿐이지 계속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국정에 지금 개입하는 다 거예요. 개입한 이거는 심각한 거죠. 국정도 사실. 아니죠 이건 사실. 네. 그렇죠. 개인적인 네. 개인 민원 해결하는 민원 해결을 거잖아요. 해주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해라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 통해서 전달하죠. 자기가 하지 않죠. 그렇죠. 진짜 하고 싶으면 누가 직접 통화를 해요. 건너서 가야지. 지가 전화를 야 차관 안녕 내 영부인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 뭐니 그 사건 교육부 해결해 이거잖아요. 그거 좀 살펴봐 주세요. 뭐 이랬겠죠. 그거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상하게 진행이 됐고 학폭 사건 자체가. 그 장상윤은 또 사회수석으로 수석이 돼요. 사회수석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밝히긴 어려울 거예요. 이건 통화 목록하고 이런 것만 지금 밝혀진 상황이 내용만 있는 거지. 거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문자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장상윤의 어떤 전후 행적이라든지 왜냐하면 김승희 행적이라든지 이게 피해 학생 부모는 이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학폭에서 점수가 16점이 돼야 된다는 네네. 거야. 근데 1점 모자란 15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단위에서 뭘 어떻게 작동한 건 아니냐 아니면 교육부 차관이 뭔가 작동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데 교육계 관계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건인데 1점
말도 안 된다는 말도 안 거예요. 해요. 제가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학폭 돼. 관련된 학폭 사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하는데 하시는구나. 점수를 아주 후하게 쳐줘요. 어떤 일이라면 가장 강한 점수를 줍니다. 아, 예, 예. 강제 전학시키려고 그렇죠. 이런 완전 학폭 폭행이잖아요. 그 보면 전치 단적인 구주가 폭행. 나왔어요. 전치 그러니까 구주. 이거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뭐 해먹을 결심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봐줄 결심이 이미 돼 있었던 돼 거야. 있었죠. 예. 예. 그런데 당시가 어떤 게 문제였냐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맞아요. 하나고등학교 학폭 사건이 굉장히 맞아요. 크게 맞습니다. 예. 논의가 됐던 때예요. 당시 제가 이제 하나고등학교 그 이동관 아들 학폭을 굉장히 세게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말미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 언론에 세상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맞아요. 뭐가 많이 나온지 알아요? 전청조 사건이 갑자기 등장해요. 아, 모든 언론이 전청조로 덮입니다. 전총조 열심히 제가 일하고 있을 때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의심스럽다. 김승희를 왜 이렇게까지 보호했을까? 그리고 이 장상윤이라는 그 당시 교육부 차관은 요일 있은 후에 2달 뒤에 바로 수석 그 시민사회 수석으로 네. 영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상윤 차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겠죠, 기자들이. 대통령 부인이랑 통화한 건 기억난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김승희 전 비서관의 그 자녀 학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했는지 그 얘기는 해주지 그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8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왜 그러게요. 기억을 못합니까? 주제 정도는 기억이 날 텐데. 아니 모두 13번 하고 그중에 그 시기에만 9번을 통화했어요.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냥 그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박지훈 변호사하고 뭐 출연 협의하느라고 통화는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까먹습니까? 기억나죠,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고 글쎄요, 저는 장상윤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예. 네, 그럼요. 그 후에 이건 찾아낼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결과론적으로 추적하는 거죠. 음. 15점, 16점부터 거꾸로 찾아내가면 중간에 그러니까 어떤 학폭의 과정을 빈텀이 들여다보면 있을 거예요. 예. 그 점수도 다 그 서류로 남죠. 다 남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의 점수가. 심의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장학사나 뭐 다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퍼즐이 남아 도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갖고 찾아내면 돼요. 사실. 어느 한 사람이 튀는 점수를 줬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너 뭔데? 그러니까 교육부 차관한테 지시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끝나는 거죠. 사실 이런 건 한 건 한 건이 얼마나 심각한 국정농단입니까?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잖아 지금. 그렇게 많다는 너무 거야. 많으니까. 너무 예. 많아요. 김건희 씨가 벌인 악행이 그냥 누구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지난 3년간 김건희 씨가 벌여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예. 특검 연장은 자동방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특검은 몰라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그 수사 분야도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를 개정한다라는 네.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 도저히 이대로 닫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예. 방대해요. 중간에 여기서 만약에 기간 만료로 정리가 뭐 그걸 바라겠죠. 김건희 그들은 씨나 시간 윤석열 끌기만 시간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예. 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연장을 하면 태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부가 끝나기 전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체코 원전 관련된 이야기. 자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눈에 딱 먼저 들어오는 건 노예 계약이라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냥 떠올려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이 체코 원전 계약을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24년 7월 17일 밤 체코에서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고 윤석열이 책상을 치며 됐다라고 환호를 했다. 이거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네, 그대로. 그걸 딱 만든 느낌이 어. 확 들죠.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이 체코 원전 계약을 수주를 굉장히 공을 들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업적이라고 굉장히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듀코바니 원전 5호기, 5호기, 6호기 이 두 기를 건설 우선 대상 협상자가 됩니다. 선정이 되는데 이 이후에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곳에서 이거 우리 기술이야 라며 시비를 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용했어. 예, 그래서 체코 법원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런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수원이 만나서 일종의 협의 그리고 계약을 맺고 이게 뭐 지금 말씀드린 그 됐다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 그 계약 내용이 뭔지 안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자면 자 서울경제 기사 내용 그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원전 한 기 1기당 6억 5천 불, 우리 돈으로 한 9천억 정도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해야 한다라는 계약이 있었고, 그리고 기술 사용료로 매번 2,40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계약 이행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계약 이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백지수표 형태의 보증 신용장을 한 기 1기당 4억 불 규모로 이미 만들어 놓는다는 거. 그리고 한전이나 한수원에서 앞으로 이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요. 체코 들어갔죠. 그리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제한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유럽과 미주 지역은 앞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계약을 하고 여기에 이 모든 계약의 유효 기간을 50년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진짜 이런 거예요. 제주는 우리가 열심히 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다 벌어가는 그렇죠. 격이 왜냐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돈을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천 기술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원전 할 때 그때 받아놓은 설계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책상을 치고 좋아했다 어쩌고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아는 것이고, 저는 제일 기가 막힌 게 50년이에요. 그래요. 네. 예.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계약을 50년씩. 어떻게 보세요? 저작권도. 저작권. 이게 이런 거예요.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내면을 다 빼버린 거예요. 당장 체코랑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50년 계약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는 이거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임기는 그때 이미 몇 년 아니니까요. 2년 3년이면 끝나는 그 거니까요. 이후에 대한민국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적인.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나라까지 팔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계약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너무 이상했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하다 말고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이었어요. 윤석열이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갑자기 나와가지고 한다는 게, 여러분 영일만에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석유가 마치 무슨 뭐 수돗물처럼 콸콸콸 석유가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기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엄청나게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브라질 사람 아브레우 박사,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1인 기업인, 세금도 안 낸 사람, 그 집 사진이 온 그러니까요. 임대 같은 사진이 있었는데 앞에. 그런 황당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슨 경로를 타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지, 이것도 황당무계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결고리를 찾아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부산 엑스포 문제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끝내 돈은 돈대로 쓰고 29표밖에 안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네옴시티, 저는 이것도 사우디 이것도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해외 순방을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돈을 쓰면서 500몇 억을 써서 해외 순방을 다녔는데, 가는 나라마다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ODA와 관련해서 아마 이제 국정 그 조사 앞두고 뭐 많은 여러 의원실에서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캄보디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정말 해먹을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해먹으려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말한 것 중에 나라를 거덜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계약 자체가 나는 상관없다. 내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금 드러나는 거는 자기 치적인 공적인 것처럼 드러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안심해야 될 부분은 또 있어요. 안심이요? 공무원들이 다 갖고 있어요. 자료들을.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저놈이. 그럼 다 이걸 기재를 해놓고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이 체코 원전도 공무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 대왕고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는 것은 모 장관의 경우에는 비망록을 썼다는 거예요. 왜 썼냐? 100% 이거 문제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공무원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연필로 기재한다.
반드시 연필로 쓴다. 네. 두 번째. 그리고 반드시 누가 시켜서 한 건지 네. 책임자를 써놓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공직사회 안에는 이거 반드시 감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상당한 내용을 챙겨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문책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체코 이 원전 계약이 50년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이거는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들여다보라라는 네.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이 봤을 때는 연속성 있는 정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정부도 뭐 정부란 뭐예요. 대한민국 정부였다는 거거든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미국 뭐 트럼프는 이게 저랬다 막 바꿔버리는 미국은 되게 큰 나라고 센 나라니 그런 거고. 미국 입장에서 이 웨스팅하우스 여기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요. 너희들이 한 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계약은 완료된 계약이니까 이행하라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쵸. 그 안에서 또 그러니까 남아 있는 숙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게 윤석열 혹은 그 주변 그리고 김건희 그 주변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나서 자기들이 그냥 지금 이런 처벌받게 된 상황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건 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해먹을 결심이 귀여운 해먹을 결심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사적 이득은 취할 수 있는 만큼 극대화시켜서 취하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국민이야 죽든가 말든가 살든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은 그냥 그저 동원되는 투표에 자기들의 도움만 되는 그냥 동원의 대상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 지금 거고. 지금 보면 공적인 의식이 1도 없다는 그렇죠. 사람이죠. 그렇지. 네. 어디가 공적이 있어요? 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그냥 쥐들끼리 술 먹고 뭐 밥 먹고 무속이나 쳐보고 그래 살지 뭐하라 그 정권을 그 끼어들어가지고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만 해도 공적인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일반적이면 누구나 다 있죠. 조금씩. 공적인 그 공무원이고 대통령 자리면 공적인 의식이 너무나 많아야 됩니다. 자기 거 다 버리고. 근데 공적인이 1도 없어요. 그냥 내 거만 그냥 챙기고 점이나 보고 댕기고 이상한 짓만 해 쌓고. 제가 또 화나나요. 화가 납니다. 박지훈 변호사 화 많이 나네요. 사실은 저희 그 뉴스타입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신 화내주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충분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짚어야 될 게 뭐냐면 당시에 언론도 그렇고요. 당시 야당에서도 이 원전 수주 24조 값어치라고 그랬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네. 그래서 그거 그렇게까지 안 나온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 검증해봐야 된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거 우리한테 떨어진 거 6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했을 때 니네는 어느 나라 정당이냐? 그랬었어요. 니네는 어느 나라 언론이냐? 맞아요. 오히려 타박했었단 말이에요. 뭐 언론에서는 일면에 다뤄주지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한 줄 안 난다 이러면서 막 국가적 경사인데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 다 귀 붙잡고 땡겨와가지고 지금 봐라 이 계약서. 맞아.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숨만 쉬어서 아니 얼마나 말아먹을 거 생각하면 좀 전에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 이런 거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이가 해왔던 수사라든지 이거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거 들여다볼 건 아니지만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박지훈 변호사의 공적 마인드예요.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제대로 된 길을 또 유도해야 되고 그 이후에 과제들이 있다면 또 그 또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데 뒤에도 뭐 할 게 많은데 일부 시간 다 됐으니까요. 우리 저 장윤선 기자하고 김효성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박지훈 변호사는 2부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관봉권 얘기도 이거 할 게 되게 많아요. 관봉 기가 막힙니다. 관봉권은 오늘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지금 저기 브리핑 있어요. 가야 돼요.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KTV로 라이브가 됩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 보실 분들은 계속 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보실 그거는 안 돼요. 안 돼. 라이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취재 편의점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기 한 김에 구독 좋아요. 취재 편의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현주 뉴스타이브 만세. 자 김효성 씨와 우리 장윤선 기자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